안녕하세요. 분석하는 토랑이입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저희 멤버방 최근 적중 내역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스포츠에 관심은 많은데 혼자 분석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 또 매번 한 폴 차이로 아쉽게 놓치셨던 분들, 그리고 고배당 픽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편하게 들어오실 수 있어요. 아래 고정 댓글에 영어 주소 링크가 있습니다. 그거 클릭하시면 금전 요구 전혀 없이 바로 고배당 픽이랑 경기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분위기만 먼저 살펴보셔도 좋고 괜찮다 싶으시면 가볍게 탑승해보셔도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한 경기 분석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잘츠부르크와 페렌츠바로스의 맞대결입니다. 이번 경기는 경기 템포, 압박 강도, 전환 속도에서 뚜렷한 차이가 드러날 가능성이 큽니다. 잘츠부르크는 4-2-3-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빠른 템포와 전방 압박이 강한 팀입니다. 홈 경기에서는 경기 초반부터 강한 압박으로 상대의 빌드업을 끊고 하프라인 부근에서 볼을 탈취해 바로 공격으로 전환합니다. 측면의 베르테세는 폭발적인 스피드와 방향 전환 능력을 갖춘 윙어로 공격 시 하프 스페이스로 침투의 컷백이나 직선 돌파를 시도합니다. 이 움직임은 상대 수비 간격을 무너뜨리고 박스 안에서의 마무리 장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라트코프는 중원에서 템포를 조율하며 볼 탈취 후 빠르게 전방으로 연결하는 전환의 핵심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비드스트럽은 2선에서 연계 플레이를 담당하며 짧은 패스로 상대 압박을 무력화시키는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츠부르크의 가장 큰 장점은 공을 잃은 직후의 압박 속도입니다. 상대가 방향을 전환하기 전에 압박망을 형성해 볼을 탈취한 뒤 단 3번에서 4번의 패스로 득점 찬스를 만들어냅니다. 특히 홈에서는 관중의 에너지와 집중력이 결합돼 전방 압박의 강도가 한층 더 높아집니다. 반면 페렌츠바로스는 같은 4-2-3-1 전형을 사용하지만 전술적 초점을 수비 안정에 맞추고 있습니다. 바르가는 빠른 드리블 돌파로 변화를 주지만 수비 가담이 부족해 측면 커버에 공백이 생깁니다. 조셉은 중원에서 볼 배급을 담당하지만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는 방향 전환이 느려 빌드업이 자주 끊깁니다. 또한 페렌츠바로스는 라인 간격 유지가 느슨해 하프라인에서 압박을 받으면 세컨드볼 싸움에서도 밀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원정에서는 수비 라인을 내려 수비 블록을 만들지만 그만큼 전환 속도가 늦어 역습 타이밍을 잡기 어렵습니다. 이 경기의 흐름은 초반부터 잘츠부르크가 주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베르테센이 측면을 흔들고 라트코프가 중원에서 템포를 잡으며 비드스트럽이 공격의 균형을 맞추는 구도가 예상됩니다. 잘츠부르크는 상대 진영 깊숙이 전개하며 측면 돌파와 박스 침투를 반복적으로 시도할 것입니다. 페렌츠바로스는 수비 블록을 형성해 버티려 하겠지만 압박 회피 능력이 부족하고 라인 간격이 벌어질 때마다 잘츠부르크가 하프 스페이스를 침투해 실점을 유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반 중반 이후부터는 템포 차이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잘츠부르크의 하이 프레싱은 유럽에서도 손꼽히는 수준이고 홈에서는 전방 압박과 전환 템포가 더 완벽히 맞물립니다. 페렌츠바로스가 체력적으로 밀리기 시작하면 공격 리듬 자체가 완전히 끊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전술 완성도, 전환 속도, 체력 밸런스 모두에서 잘츠부르크가 확실히 우위를 점할 경기입니다. 경기 초반부터 주도권을 잡고 후반에는 여유 있게 리드를 지키는 흐름이 예상됩니다. 두 번째 경기는 리옹과 바젤의 맞대결입니다. 이번 경기의 핵심은 중원 장악력과 템포 유지 능력, 그리고 세밀한 패스 타이밍입니다. 리옹은 4-2-3-1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경기의 중심을 중원에서 잡는 팀입니다. 그 중심에는 테스만이 있습니다. 그는 전방으로의 패스 타이밍을 정확히 읽어내며 좌우 측면으로 볼을 배분하는 능력이 뛰어나 상대 압박을 쉽게 풀어냅니다.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하는 킬 패스가 정교해 상대 수비 간격을 무너뜨리는 장면이 자주 만들어집니다. 슐츠는 터치라인과 하프 스페이스 사이를 오가며 유기적인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그의 침투 타이밍은 매우 날카롭고 테스만이 찔러주는 패스를 받아 측면에서 컷신으로 박스 안을 파고드는 전형적인 패턴이 자주 등장합니다. 이때 최전방의 미카우 타제가 문전에서 결정력을 발휘하며 리옹의 공격 전개는 완성도를 높입니다. 리옹의 강점은 단순한 점유가 아니라 볼을 잃은 직후 재점유 속도에 있습니다. 세컨드볼 싸움에서 빠르게 반응하며 공격 흐름을 끊지 않고 이어가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홈에서는 점유율을 높게 유지하면서 상대 진영 깊숙이 들어가 지속적인 압박으로 상대를 수세로 몰아넣습니다. 반면 바젤은 전력 손실이 뚜렷합니다. 트라오레와 반 브리멘의 부상으로 인해 전방과 중원 모두 불안합니다. 아예티는 제공권에서는 강하지만 지원이 늦어 고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호텔로는 전환 속도를 높이려 하지만 중원 조율이 원활하지 않아 볼 점유 시간이 짧고 전개의 리듬이 자주 끊깁니다. 샤키리는 경험이 풍부하지만 체력 저하로 인해 후반부 집중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모습이 보입니다. 수비 라인은 라인 간격이 넓고 측면에서의 컷백 대응이 느려
리옹의 하프스페이스 침투에 쉽게 흔들릴 가능성이 큽니다. 경기 흐름은 전반부터 리옹이 주도할 전망입니다. 테스만의 패스 타이밍이 맞물리면 슐츠가 침투하고 그 공이 컷백으로 연결되며 미카우 타제가 마무리하는 구조가 반복될 것입니다. 바젤은 중원 압박 저항이 약하기 때문에 리옹의 전진 템포를 막기 어렵고 세컨드볼 싸움에서도 밀릴 가능성이 큽니다.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리옹은 테스만의 정교한 킥과 미카우 타제의 타점 높은 움직임으로 득점을 노릴 수 있습니다. 특히 후반으로 갈수록 바젤은 체력 저하로 인해 라인 간격이 무너지고 리옹은 추가 득점을 만들 확률이 높습니다. 결국 전술 완성도, 공격 템포, 밸런스 모두 리옹이 한 수 위입니다. 홈의 이점까지 더해진다면 이번 경기는 리옹이 흐름을 끝까지 지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 번째 경기는 고 어헤드 이글스와 아스톤 빌라의 맞대결입니다. 이번 경기는 초반에는 응집력과 수비 밸런스로 맞서는 이글스의 홈 운영, 그리고 후반으로 갈수록 전술 완성도에서 앞서는 빌라의 압박이 주된 흐름이 될 전망입니다. 고 어헤드 이글스는 4-2-3-1 전형으로 안정적인 라인 운영과 세트피스 집중력을 특징으로 합니다. 에드바르드센은 측면에서 템포를 조절하며 돌파와 패스를 오가며 공격 전환의 기점을 만듭니다. 마가렛은 중원에서 압박을 피하며 볼순환을 담당하고 전방, 침투 타이밍이 정확한 선수입니다. 브렘은 제공권과 세컨드볼 장악 능력이 좋아 세트피스 상황에서 꾸준히 존재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글스는 홈에서는 수위 블록을 낮추고 안정적으로 경기 리듬을 만듭니다. 하지만 상대가 템포를 끌어올리면 중원 압박 저항이 약해지고 풀백들의 뒷공간 커버가 늦어지는 문제가 드러납니다. 그럼에도 세트피스에서의 집중력과 홈팬의 응원은 이 팀의 가장 큰 힘입니다. 특히 전반 초반에는 단 한 번의 역습이 경기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반면 아스톤 빌라는 전술 완성도가 높은 팀입니다. 4-2-3-1 전형으로 와킨스가 전방에서 폭넓은 움직임을 보이며 상대 수비를 흔듭니다. 그의 움직임은 미드필더 라인의 침투 루트를 열어주며 맥긴과 틸레만스가 중원에서 세컨드볼을 장악하고 템포를 유지하는 구조를 만듭니다. 틸레만스는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뛰어난 킥 정확도를 보여주며 리듬을 조율하는 능력으로 빌라 공격의 중심축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빌라는 점유율을 바탕으로 경기를 지배하는 스타일입니다. 전반에는 크로스와 컷백으로 상대를 흔들고 후반에는 세트피스로 마무리를 노립니다. 다만 원정에서는 수비 라인 간격이 벌어지며 전환 속도가 늦어지는 구간이 있어 실점 위험이 전혀 없는 팀은 아닙니다. 하지만 팀 전체의 조직력과 공격 완성도는 리그 평균을 훨씬 웃돕니다. 이번 경기는 초반에는 균형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 어헤드 이글스가 수비적으로 버티며 세트피스 한 방을 노릴 것이고 빌라는 점유율을 높여 경기 흐름을 잡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체력과 템포 유지력에서 빌라가 우위를 점할 것입니다. 후반에는 틸레만스의 조율과 맥긴의 세컨드 침투가 빛을 발하며 빌라가 공격의 주도권을 완전히 가져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글스의 응집력과 홈 집중력이 초반에는 효과적이겠지만 전술 완성도와 선수 개개인의 클래스에서 차이가 존재합니다. 결국 후반 20분 이후에는 빌라가 세트피스나 박스 안연계로 결정적인 득점을 만들어낼 확률이 높습니다. 경기 전반 60분까지는 팽팽할 수 있으나 후반으로 갈수록 전력 차이가 누적되며 빌라가 경기를 마무리할 가능성이 큽니다. 네 번째 경기는 AS 로마와 빅토리아 풀젠의 맞대결입니다. 이번 경기의 핵심은 점유율 싸움과 중원 장악력입니다. 로마가 공을 소유하며 경기를 지배하고 풀젠이 역습으로 반격을 노리는 전형적인 구조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AS 로마는 3-4-3 포메이션으로 나서며 중원에서는 퍼거슨과 펠레그리니가 중심을 잡습니다. 퍼거슨은 활동량이 많고 압박과 전환을 동시에 수행하는 선수로 중원에서 볼을 탈취해 곧바로 공격 전환의 시발점 역할을 합니다. 펠레그리니는 창의적인 패스와 중거리 슛으로 공격의 활로를 여는 선수로 공격과 전환의 연결고리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코네는 좌우 전환 능력이 뛰어나며 측면 빌드업에서 경기의 리듬을 만들어냅니다. 로마는 라인을 높게 유지하며 점유율을 극대화하고 상대를 진영 깊숙이 몰아넣는 전형적인 점유형 축구를 구사합니다. 특히 펠레그리니를 중심으로 한 이선의 유기적인 움직임은 박스 근처에서 짧은 패스 전개를 완성도 높게 이어가며 꾸준히 득점 찬스를 만들어냅니다. 부상으로 디발라나 웨슬리 같은 핵심 자원이 빠졌지만 로마의 전술 밸런스는 이미 안정화되어 있습니다. 윙백이 공격 시에는 높이 올라서 크로스 타이밍을 맞추고 수비 시에는 300이 좁은 간격을 유지해 세컨드볼 대응에 집중합니다. 이 덕분에 로마는 경기 전체의 리듬을 통제하며 볼 점유를 통해 경기 주도권을 잃지 않습니다. 반면 빅토리아 풀젠은 같은 3-4-3 포메이션이지만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드로시미는 최전방에서 피지컬을 이용해 제공권 싸움에 나서지만 연계 플레이보다는 단독 돌파에 의존하는 스타일입니다.
비드라는 침투 타이밍이 빠르지만 수비 전환이 느려 압박의 지속력이 떨어집니다. 중원의 수아레는 활동량은 많지만 전진 패스의 정확도에 기복이 있고 공을 잃는 장면이 자주 발생합니다. 풀제는 수비 중심의 역습 전술을 구사하지만 상대가 중원을 장악하면 수비 블록이 쉽게 흔들립니다. 특히 300 간격이 벌어질 때 압박 효율이 급격히 떨어지며 세컨드볼 회수율이 낮아 두 번째 공격을 자주 허용합니다. 결국 볼 점유율과 빌드업 완성도 면에서는 로마와 큰 격차가 납니다. 이번 경기의 양상은 전반부터 로마가 공을 잡고 주도하는 형태로 예상됩니다. 펠레그리니와 코네가 중심이 되어 짧은 패스와 좌우 전환으로 상대 진영을 넓게 흔들 것입니다. 풀제는 빠른 역습 타이밍을 노리겠지만 로마의 중원 압박과 라인 유지 능력을 뚫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로마는 점유율을 바탕으로 전방에서 다양한 루트를 활용할 것이며 측면 돌파와 이선 침투를 번갈아 시도해 상대의 수비 블록을 무너뜨릴 겁니다. 후반으로 갈수록 점유율 차이는 더 벌어질 가능성이 크고 풀제는 체력과 압박 대응 모두에서 한계를 드러낼 것입니다. 결국 로마가 세트피스나 이선 마무리를 통해 득점을 이어가며 경기를 완전히 지배하는 흠이 예상됩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노팅엄 포레스트와 FC 포르투의 맞대결입니다. 이 경기는 팀 조직력, 전술 완성도, 그리고 분위기에서부터 큰 차이를 보이는 경기로 예상됩니다. 먼저 노팅엄은 4-2-3-1 포메이션을 사용하지만 최근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경질 이후 팀 분위기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우드는 제공권에서 존재감을 보이지만 이선과의 연계가 부드럽지 않아 고립되는 경우가 잦습니다. 허드슨 오도이는 폭발적인 돌파 능력은 여전하지만 결정적인 크로스의 정확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깁스 화이트는 팀 전술의 중심이지만 주변 지원이 부족해 공격 전환이 매끄럽게 이어지지 못합니다. 여기에 아이나, 도밍게스, 허친슨, 진첸코, 무리오 등 주전급 자원들의 이탈이 이어지며 전술 밸런스 자체가 무너졌습니다. 중원에서의 연결이 끊기고 수비와 미드필더 간 간격이 벌어지면서 전환 과정에서 공을 빼앗기는 장면이 계속 나옵니다. 이로 인해 수비 라인이 정돈되지 못하고 뒷공간을 내주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최근 경기에서는 세컨드볼 싸움에서도 밀리며 팀 전체가 조직적으로 붕괴된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반면 FC 포르투는 완전히 다른 팀입니다. 4-3-3 포메이션을 유지하며 조직적인 압박과 점유율 중심의 전개를 통해 경기 리듬을 안정적으로 이어가는 팀입니다. 사무 오모로디오는 전방에서 볼을 등지고 버티며 이선, 침투 루트를 열어주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사인즈는 하프 스페이스에서 전진 패스와 세컨드 찬스를 만들어내며 박스 근처에서 항상 위협적인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베이가는 드리블과 패스의 밸런스를 조율하며 팀의 전반적인 템포를 끌어올리는 중추 역할을 합니다. 포르투는 중원에서의 패스 회전이 빠르고 라인을 올릴 때도 압박과 전환 타이밍이 정돈되어 있습니다. 더블 볼란치의 간격 유지가 완벽해 상대 역습에 대한 대응도 빠르고 안정적입니다. 또한 세트피스 루틴의 완성도 역시 매우 높아 다양한 킥 루트로 상대 수비를 흔드는 장면이 자주 등장합니다. 이번 경기는 전술 완성도와 심리적 안정감의 차이가 승부를 가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팅엄은 감독 교체 여파로 조직력이 무너지고 빌드업 단계에서 압박을 받을 때 전혀 풀어내지 못합니다. 공격 루트가 단조로워 전방 압박에 걸리면 쉽게 소유권을 잃을 것입니다. 반면 포르투는 안정적인 점유와 빠른 전환으로 경기 초반부터 중원을 완전히 장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무 오모로디온이 등지는 움직임으로 공격 기점을 확보하면 사인즈와 베이가 하프 스페이스로 파고들며 마무리를 만들어낼 겁니다. 노팅엄이 홈의 분위기를 살리려 해도 세컨드볼 대응이나 라인 정렬에서의 불안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경기 흐름은 포르투가 꾸준히 점유율을 높여가며 노팅엄을 압박하는 일방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후반으로 갈수록 템포 유지력과 조직적 압박의 차이가 더욱 커질 것이고 노팅엄은 체력과 정신력 모두에서 밀릴 가능성이 큽니다. 최종 예상 정리, 잘츠부르크 대 페렌츠바로스, 리옹 대 바젤, 고 어헤드 이글스 대 아스톤빌라, AS 로마 대 빅토리아 풀젠, 노팅엄 대 FC 포르투.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스포츠는 좋아하는데 혼자 분석하려니 막막한 분, 매번 아쉽게 한 폴락으로 속상했던 분, 고배당 픽은 땡기지만 혼자 시도하기 부담됐던 분, 그리고 정보가 부족해서 시작조차 어려웠던 분들까지요. 저희 멤버방은 그런 분들을 위해 만들어진 곳입니다. 매일 경기별로 꼼꼼한 분석과 믿을 만한 정보를 나누고 소통을 통해 함께 전략을 세우시면 혼자 할 때보다 훨씬 더 재미있고 효율적으로 즐기실 수 있을 거예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같이 즐기면서 수익 만들어 보세요. 스포츠는 혼자보다는 함께할 때 훨씬 더 즐겁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